저희 경남지역본부의 선거관리위원이 12명이 계시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선관위원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수로조 경남지역본부장을 일하고 있는 배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 정선미입니다. 예, 서비스연맹 국영본부 오혜진 조직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려가시면 됩니다. 얼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오늘 순서는 기호 추첨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이 먼저 유세를 하고요. 순서는 1분 30초 동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10분 유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 지나면 핸드폰, 아니, 마이크는 안 끄겠지만 땡이라고 저희가 알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끝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좌원의 힘으로 정수장포 박회영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수석노동부장 후보 이희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본부장 후보 조형래 반드시 승리해서 반전홍의 시대 국제를 멈추는 그날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수행! 예, 기호 2번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반동의 시대 폭주에 맞서자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조형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수석 본부장 후보 이희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소속입니다. 사무처장 후보 곽혜영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소속입니다. 10분 유세 여러분들의 환호와 연호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동지들께 다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예! 고맙습니다. 예, 반노동의 시대 폭주를 멈추자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후보 조형래, 곽혜영, 이희진입니다. 동지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 위기는 반노동이라는 정서로 우리 앞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평등도 그리고 노동 기본권도 반노동의 거센 공격 앞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후보조의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을 찾고 위기일수록 기초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기본 정신은 바로 투쟁의 정신, 연대의 정신, 그리고 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앞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 3년 본부장 하면서 우리 동지들로부터 통합의 가능성을 크게 엿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중에도 3,000대호가 노동절 집회를 만들어냈고 작년 여름 거통고 조선하청지의 동지의 투쟁 가운데서 경남이 투쟁의 중심이 되어서 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중임금 제도의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도 5.1절 양회동 열사의 분신이 이어지는 날 있었던 날 우리는 5천의 대우로 창원대로를 막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통합할 수 있고 우리 투쟁 정신으로 뭉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장으로서 다시 출마하면서 이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주노총이 경남지역 본부가 중심에 설 수 있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투쟁의 중심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연대 중심의 그 고리에 축이 되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의 중심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민주노총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노총 가까이 50파는 많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믿고 민주노총의 노동의 기본권을 찾는 그런 우리가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힘있게 선거투쟁에 임해서 동지들의 지지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 곽혜영 사무처장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곽혜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윤석열 정부를 반노동, 반서민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무원 노동자입니다. 매년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가 받는 피해가 극심합니다. 매년 52,000여 건의 악성민원이 신고되고 있고 청년 공무원 25%가 악성민원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공무원 노동자 순직 40%가 자살로 인해 순직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산재 노동자 13%에 비해 3배 가까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일반 산업 현장은 어떻습니까? 매년 900여 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대재해법 처벌 계약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반노동, 반서민 정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올해 60조 원의 세수 평가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 감소와 경제 파탄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오롯이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파탄날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뽑았던 인력들을 공문을 통해서 자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현재의 기조입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위기의 시대에 민주노총은 늘 중심에서 투쟁했습니다. 2015년 촛불항쟁과 민중총궐기를 만들어낸 것도 민주노총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민주노총이 늘 노동자, 민중의 편에서 투쟁하고 할 때 우리 노동자들은 항상 민주노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 반 우리 민주노총은 과연 어떤 투쟁을 했습니까? 민주노총이 우리 노동자 여러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쟁했는지 모호한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외면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위기의 시대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하나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서민정부를 끝장내는 그런 단결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경남 지역본부가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투쟁! 네, 기호 2번 수석 부부무장 후보 이희진 다시 한번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요즘 사업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한 조합원께서 저한테 민주노총을 지지해서 후보로 출마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질문이셨습니다. 둘 다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대정부 투쟁을 자임해오고 투쟁의 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경남지역본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장 먼저 전국에서 경영 책임자를 구속시키고 실형 선고를 받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서 투상을 붙잡아내고 현장으로 더 들어가는 싸움들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민주노총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민주노총을 바꾸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노동조합의 문턱은 높습니다.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미조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비정규직, 소수자 노동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내에서도 소통은 여전히 중앙 간부들 중심입니다. 투쟁은 가열차고 예리하게, 그러나 소통은 보다 민주적이고 친절하게 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품어서 포용적으로 갈 수 있는, 더 단결되고 더 강한 연대를 묶어낼 수 있는 민주노총의 소통의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대중과 조합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친절하고 민주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10만 조직, 경남 조합원 10만 조직화의 필수 조건이자 동시에 더 단결된 힘으로 대정부 투쟁을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장 조합원들의 현장 토론을 지원하는 방식을 만들고 평조합원들을 자문에 듣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 듣고 또한 같은 사업장을 공유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을 서로 산별을 협조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서 갈등을 논의의 장에서 공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역본부가 여러 산별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더 강력한 연대의 싸움을 만들어가서 남은 3년의 윤정부 이 기간 동안 민주노총이 10만 조직화의 힘으로 강력히 세워나고 그 싸움 앞에 경남 지역본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들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강력한 조합원의 힘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선거에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응원과 지지를 바라고 저희도 그 보답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연대하고 투쟁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처장 후보 조창종입니다. 자랑찬 민주노총을 동시대화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수석부본부장 후보 유경종입니다. 노동 탄압, 공안 탄압 군사하겠습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본부장 후보 김은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들어온 자본과 천박한 정치로 인하여 노동자 민중의 삶이 한탄으로 치닫고 남북의 평화가 파괴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끝장냅시다. 투쟁의 강자 열어드리겠습니다. 투쟁! 정면 돌파! 연장의 힘으로 투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차렷 절 투쟁! 예. 유세에 함께 경청해 주시러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후보 기호 2번 조창종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사무처장 후보 조창종입니다. 투쟁! 네, 큰일 날 뻔했네. 동지들, 저는 공무원 노동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사 공무원들의 노동 조건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민원을 보다가 뺨을 맞는 공무원, 칼에 찔리는 공무원, 총에 맞는 공무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리초 교사 사건으로 보여지듯이 정말 악성고질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이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 과열 경쟁, 서열화의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정책, 교육제도를 바로잡아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악성 고질 민원 또한 노동정책이 바로잡힐 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는 오랜 기간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 투쟁해왔지만 내부적인 투쟁만으로는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노동상권을 요구하고 정치기본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공무원, 교사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온전한 노동상권, 정치기본권을 통해서 공무원, 교사의 현실을, 억압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아이로 핵심 협약이 비준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로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 노동 상권, 정치기본권의 개선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은 여전히 매를 맞고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정치가, 교육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10만의 목소리를 모아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수 양당만 믿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사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상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노동중심의 진보 대연합당을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만들어낼 때, 그것에 경남 지역이 앞장설 때 정치가 바뀌고 노동현장, 교사 공무원의 현실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기호 1번 사무처장 후보 조창종 열심히 뛰겠습니다.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수석 부본부장 후보로 왜 나갔냐? 니 엄청 센데, 1번이 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셉니다. 더 세야 되겠죠.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후보들입니다. 경남 지역본부를 이끌어가야 할 후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경남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 더 가슴 뛰게 다가갔습니까? 지난 3년을 돌이켜봅니다. 뼈아프게 반성했습니다.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고 여전히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건폭으로 몰려서 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 누가 해내겠습니까? 기호 1번입니다. 센 놈입니다. 더 세게 투쟁해서 반드시 우리 동지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투쟁! 네!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후보 기호 1번 김원양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시간을 지키려고 좀 써봤는데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동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갔다 오면 우리는 작아서 오지 않냐, 우리는 주요한 선별이 아니어서 오지 않냐. 또 어떤 동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선되면 우리 사업장부터 인사 와달라. 아직 당선은 멀었습니다. 아니, 당선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선될 것 같습니다. 현장의 기운이 1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노동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지펴야 되는 나라,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느냐며 자신의 몸을 가둬야 되는 나라, 오늘 하루도 거리에서 현장에서 죽어가야 되는 나라, 교사들이, 공무원들이, 이 땅 청년들이 자신의 생을 끊어야 되는 나라, 너무도 참혹하고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분한 나라, 이것이 우리가 만든 촛불항쟁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초를 들고 항쟁을 했습니다. 새 역사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한번 여행 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지고 민주노총이 이렇게 타락된 집단으로 매도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공산 전체 세력이라고요, 우리가 간첩들이라고요, 우리가 건폭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누구는 IMF 시기보다 더 큰 노동의 위기가 온다고도 합니다. 경남 지역 어느 지역보다 구조조정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예견하고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과 사회단체 모두 모여서 경남의 운명에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집단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맞춰 실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땅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 남았다고 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거제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구로까지 87년 대투쟁의 출발을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경남 진보정치 1번지였습니다. 민주노총 정치방침, 총선방침의 이행은 바로 경남에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치의 분열이 현장의 분열로 이어졌던 역사 끝장내고 단결의 역사, 경남 지역본부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민주노총 경남 지역본부 현장의 힘으로 김은영, 조창종, 유경조 함께 실현해 나갔습니다. 투쟁! 네. 시간대를 정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비스명 위원장 이성기로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지역본부 선거가 같이 있어서 그런가 되게 열띠네요.
어제 대전이 대전 지역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대전은 단선이어서 그런가 좀 분위기가 좀 막 뜨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경남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부터 부산, 경남, 울산 지역 합동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퇴진의 결심을 담아 민주문회를 모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이문희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고 뜨거운 냄새 동지는 한대요 기대는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상처를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방송 어떻게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어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크게는 일단 중앙 총연맹 민주노총 후보님들 유세가 15분 동안 후보별로 15분 동안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취합된 질문을 여기서 이제 지역 선관위하고 중앙 선관위가 협의해서 질문을 정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먼저 오늘 아까 그 룰미팅 사전에 룰미팅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대전에서 하고 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양경수 후보조가 먼저 유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질문은 2번이 먼저 받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순서를 아까 룰 미팅 때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질문을 그 어제 대전에서 했던 그걸 평가하면서 오늘 질문을 좀 숫자를 정했습니다. 숫자 정했고 그래서 개별 질문을 각 후보들에게 3개씩 이렇게 각각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통 질문을 2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만을 가지고 일단 질문을 선정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협의해서 질문을 선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룰 밑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질문을 물론 질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질문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충분히 협의를 잘 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되겠죠? 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양경수 1번, 기호 1번 양경수 후보조께서 먼저 나와서 유세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입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경남 지역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압도하라 민주노총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양경수,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태환, 사무총장 후보 고미경 동지들께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청와대 대통령실로 송부한 이후 2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퇴행으로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모두가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싸워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호 1번 양경수, 이태환, 고미경 후보조는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시대 모든 것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 방향을 상실한 채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경제체제도, 기득권 양당이 모든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체제도,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는 분단체제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종식시킬 것인가? 모두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승리하는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변화의 답은 현장에 있고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랜 기간 민주노총은 치열하고 힘차게 싸워왔습니다. 퇴행을 막기 위해, 개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힘찬 투쟁을 조직해왔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권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주체로 나서고 민중들에게 박수받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저는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투쟁광장을 압도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켰던 우리는 80%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을 안고 광장에서 투쟁했습니다. 그것을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정치 세력화도 민주노총의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 노동자 정치 세력화, 민주노총의 혁신, 이것이 직선 4기 지도부에게 부여된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답을 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파업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총파업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의 불만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중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민중의 힘으로 광장을 압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거부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광장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민중들은 거리로 나서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헌신적 투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력했으나 부족했습니다. 더 완강하게, 더 치열하게 우리가 앞장서 싸웁시다. 그리고 민중들에게 호소합시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의 단결을 통해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총선 방침과 정치 방침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을 만들어냅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단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제2의 정치 세력화를 힘있게 조직합시다. 그러기 위한 민주노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내후년이면 민주노총 30년의 역사를 맞습니다. 30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냉정하게 평가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전망을 조합원들과 함께 세워냅시다. 유럽의 많은 노총들이 2박 3일씩 3년마다 5년마다 정책 대대를 한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해봅시다. 내년 민주노총 30주년을 준비하면서 120만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정책 페스티벌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현장이 요구하는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대한 토론을 3천여 개 현장이 함께 준비하고
결정 또한 조합원들과 함께 만드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산별노조가 지역본부가 조합원들에게 멀리 있는 조직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노총으로, 나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노총으로, 조합원들이 지지하고 응원받는 민주노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중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민주노총으로, 그래야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서의 민주노총으로 윤석열 정권을 몰락시키고 지긋지긋한 기득권 정치를 깨부술 수 있는 민주노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무엇이 중요하다, 싸우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싸우자 이야기할 수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선출합시다. 동지들, 우리의 싸움은 지치거나 힘들 때 지도부의 결단과 투쟁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지도부의 결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20만 조합원이 함께 일어서는, 4천만 민중이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민중이 한숨 짓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 민중이 주인으로 당당한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조합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민주노총으로 만들어 갑시다.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압도하라 민주노총 기호 1번 사무총장 후보 고미경입니다. 투쟁! 예! 민주노총의 주인 12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고 행동으로 표출하게 만들라. 민주노총이 하는 투쟁을 온 사회가 지지하고 박수치게 만들라. 그를 위해 민주노총은 조직의 대혁신을 이루라. 제가 확인한 현장의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향후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을 필승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민주노총은 우리에게 주어진 투쟁의 임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찬 투쟁의 임무를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조직의 대혁신 사업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운동 방향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고 민주노총 운동의 주인은 조합원 자신임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 동지가 말씀하셨던 정책 페스티벌이 가장 크고 우리 민주노총의 혁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사업이 될 것입니다. 3,000개 사업장이 토론을 벌립니다. 조합원 간부들로 구성된 500인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추가 토론을 벌립니다. 2박 3일 동안 전국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잔치를 벌립니다. 200일 동안 진행되는 전혀 다른 참여형 사업이 1년 동안 진행되는 우리의 정책 대장정이 민주노총의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고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30년 발전 전략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조합원 스스로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민주노총 예산을 사용하는 조합원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첫 해 연 1억을 시작으로 평가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이 스스로 사업을 입안한다. 저는 정말 멋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같이 꾸려가겠습니다. 집회문화 확 바꾸고 싶습니다.
조합원이 주인되는 집회, 재미와 감동이 있는 투쟁, 국민들에게 스며드는 광장 투쟁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국노동자대회는 조합원 백인기획단이 꾸려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투쟁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승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투쟁과 승리는 저절로 조직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워왔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참가하고 싶은 투쟁, 함께하고 싶은 조직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조합원과 현장에 다가가도록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12,906명 들어보셨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국민의 숫자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희망을 잃은 한국 사회는 사회 자체의 존립이냐, 소멸이냐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희망을 만들 것인가? 누가 삶의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것인가? 저는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감히 120만 조합원이 주인공이 되어야 이 책임 민주노총이 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은 그 어떤 투쟁도 그 어떤 사업도 민주노총의 힘의 원천이 조직력의 실체가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직하게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조합원에게 한없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그지없이 든든하며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민주노총 조직의 대혁신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민주노총 사업에 민주노총 투쟁에 모여드는 우리 조합원들, 그 거리에 그 광장에 함께 응원하며 서게 될 우리 민중, 그 힘을 믿고 함께 투쟁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맨 앞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 모든 도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라도 바짝 일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도 약속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찾아 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52시간 근로, 중대재해처벌법, 방송노조 문제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실제로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나 자본이 두려워하는 투쟁을 했던가? 일단은 투쟁의 복원이다. 이 극악한 김승현 정권이라는 아니 우리는 뭘 할 거냐? 불복하고 극종할 거냐? 투쟁해야 된다. 죽지 말고 싸우자. 죽지도 말자. 천막도 치지 말자. 머리도 깎지 말자. 정말 같이 힘 모아서 싸우자. 사실 지금 길을 찾지 못한다, 전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핵심은 상상력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내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현재 민주노총은 오늘 불가능한 일을 상상하지 않고
오늘 상황에서 성과를 따낼 수 있는 것에 자꾸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 하위 과제로만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이미 30년째 하고 있어서 너무 지겹잖아요.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노총 2023년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박희연, 사무총장 후보 이영주, 저는 수석 부위원장 후보 김금천입니다. 시작! 예! 선거운동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고 사업장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단위 노조들 사업장에서는 마음 편한 노동조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을 단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 자본들은 공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단협이 기간임에도 계속 늘어지고 있고 순조로웠던 단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합은 또한 마음 편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분노와 화도 나고 하지만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재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민주노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목숨과 아니 노동조합의 전망의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민주노총은 옆에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원성인 것 같습니다. 내 싸움을 알아주고 내가 투쟁하는 것을 함께 해줄 동지가 있어야 되므로 민주노총 내 옆에 없다는 것이 서글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3배를 넘어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조합하냐는 이유로 150명이 한꺼번에 현장에서 쫓겨나고 체벌임금도 발생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호 2번 다르게 강렬하게 바뀌어야 이긴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1번 후보와 다른 점은 뭐냐? 이렇게 말씀들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된 투쟁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냥 잘 싸우고 열심히 싸웠다가 아니라 민주노총답게 싸우고 이기는 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산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오늘도 어제도 총파업 출정식을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예를 본다면은 화물연대가 하는 화물 안전 운전해 가지고 투쟁을 했고 건설노동조합은 공갈 협박 강요에 몰리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의 힘을 모아내지 못함으로써 각계 객파당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이 해줘야 됩니다. 힘을 모아주는 것이 민주노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후보는 대단계를 통한 승리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벌써 공세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약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도 계약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말려 죽일 작정으로 구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계 약진하는 그런 투쟁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모아내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아까 지게도 영상에 보면은 노동시간
확대, 노동계약 준비되어 있는 줄줄이 있습니다. 타임오프는 어떻습니까? 건들고 있습니다. 화물, 건설, 다음에 타임오프. 어느 사업장에 갔더니 2000시간의 타임오프가 있는데 3일 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상주하면서 들춰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투쟁이라는 것은 아까 총파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영역별 파업을 모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노동자 또는 장애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 워밍업을 통한 총파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직화 그리고 이 투쟁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법들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해져갑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시기가 지나면은 본격적인 총선이 돌입됩니다. 다 국회의원들 지역 걸어가서 득표 작업을 할 겁니다. 2022대 국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 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그런 법들을 쟁취하기 위한 시기일 겁니다. 첫해 국회 개원이 시작되는 첫 해가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노동법을 쟁취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찾는 그런 투쟁들을 모아내는 입법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싸움의 폭을 넓히고 더 큰 투쟁의 보험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단계별 투쟁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많은 조합원들 하는 얘기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갔다 올라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도 하고 왜 가는지 욕도 하고 간부들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올라와서 정말 잘 왔다 그런 투쟁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선 투쟁입니다. 이런 것 되게 우리가 총노동과 시민사회단체 재진보단체 연대와 힘을 모아서 대선 투쟁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위한 그런 투쟁들을 모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 기호 2번 순대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정말로 민주노총다운 민주노총을 만들고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을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의원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직 후보입니다. 예, 동지들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선거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박희은입니다. 추쟁! 네. 상당히 아픕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다녀보면 그 투쟁으로 더 큰 투쟁을 결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부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노조 조끼를 벗고 일합니다. 현장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수많은 집회와 총파업을 했지만 이기는 투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권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은 역대급 탄압에는 역대급 투쟁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복주를 막아내기 위해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이 자랑스럽고 민주노총이 대중들에게 박수 받을 때 그것은 우리가
집회 기획을 잘하고 집회를 많이 하고 총파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가슴이 울리고 모두가 동의하는 제대로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러한 민주노총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투쟁을 다시금 결의할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강력한 지도부 기호 2번이라고 자신합니다. 수석 후보 동지가 비정규직 절편을 위해서 평생을 몸담았듯이 박근혜 퇴진 민중 총궐기를 위해 그 투쟁 승리를 경험했던 이영주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우리는 자신 있는 싸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작은 사업장,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조직화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래로 그 활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지금 이 시기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집행부, 바로 기호 2번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의원대에서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결정했습니다. 4기 직선집행부는 소위 빅3라 하는 총선과 지자체 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의원 결정이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문구에는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은 이러한 내용들을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진보 정치와 풍부한 토론을 속에서 체제전환과 민중 총파업을 조직하게 가면서 투쟁 속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다시금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민주노총 30년 맞습니다. 그러나 3년의 투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발판을 가지고 전망을 가져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산업전환, 돌봄, 이주노동자, 이주민, 젠더, 플랫폼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착취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민주노총이 전망을 밝히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은 당선되면 체제전환 특위를 구성하고 진보정당과 민중단이 시민사회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기는 투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조직으로, 체제전환을 위한 담대한 전략으로 다르게 강렬하게 민주노총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바꿔야 합니다. 2번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십시오. 투쟁!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일단 예. 민주노총 중집에서 정부 회계 공시 요구를 수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운동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꾀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의 결정으로 현장은 싸울 근거를 하나 크게 잃었습니다. 회계공시 수용이 올바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공표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두 분에 대한 공통 질문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1번부터 답변합니다. 네, 토론회 때도 어제도 계속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역할하면서 세 차례 중집을 통해서 회계공시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임기 말미에 책임있게 함께 결정했습니다. 주요한 결정 근거는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이 회계공시 여부를 빌미로 해서 노동조합을 부정한 집단,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수세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노조법 2, 3조, 방송법, 노동시간계약, 임금체계계약, 타임오프 문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선을 형성하고 그런 투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공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동지들이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현장의 의지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또 중집 동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계공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장도 함께 고려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공시 여부는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내부에 많은 이견과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계공시 문제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저들의 공세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은 모두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함께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투쟁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공시 결정과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회계공시 결정에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회계공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노조에 대한 칼날을 윤석열 정부가 들이대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노총이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0월 19일 중집에서도 저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 16%의 노조 조직률 가운데 14%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인데 당시만 해도 한국노총이 회계공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전노대를 조직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히려 한국노총과 더 논의를 해서 한국노총을 견인해서 이 회계공시 결정을 막아내고 그리고 회계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여튼 제가 제주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가운데 회계공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상집회의 그리고 상집회의 전에 문제의식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공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걸맞게 뿐만 아니라 타임오프라든지 단협 시정 명령이라든지 곳곳에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종합적인 투쟁, 공세적인 투쟁으로 재검토,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회계공시를 하고 난 이후에 노동부에서는 또다시 사업장 수와 조합원 명단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대 입장은 명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관련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면 몸짓 문선대 강제 해산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제해산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고 이것은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 집행간부가 허위 보고,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을 일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공통 질문으로 드립니다. 이번엔 2번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괜찮나요, 지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선거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협의해서 선정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 이게 이 질문이 채택되었는지, 또 왜 이게 질문이 채택되지 안 되었는지. 피켓을 좀 내려달라고. 피켓 아무 피켓이나 상관없어요. 저희가 들어도 되나요? 아, 네, 피켓을 좀 자제해 주시죠. 네, 질문 채택됐으니까요. 네. 사실 민주노총 구조상 직선 집행부와 간선으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역할이나 내용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관련 몸집회 문선대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대의원대에서 제기되는 과정도 봤고 그리고 그에 따른 중집에서의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우리 노동자들의 문화회 그리고 그러한 활동 속에 우리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간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지점들이 있었다면 충분하게 소통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런 지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력적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 좀 더 수리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몸집회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오랜 민주노총 내에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노동자 대회를 앞두고 부득이하게 몸집회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동지들이 많이 이의 제기도 해주셨고 올해 대의원 대회 과정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동지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단결할 수 있는 방안 찾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제 알고 있기로는 7월 달에 문선대 전체 수련회를 통해서 그간의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올해는 정말 잘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했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 직전까지는 어떻게든 올해는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문화국장의 보고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돌입하고 최종적으로 상집에서 집회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연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부대장 관련한 내부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께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연맹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이 있다는 건 동지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동지들이 함께 정말 올해 수련회 자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단결하고 함께 몸집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몸집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집행부에게 모든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약 중 하나로 노동자대회 기획단을 조합원들로 100인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전권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전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좀 더 많은 고민 또 동지들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1번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직혁신과 조직 강화를 위해서 20년 전부터 조직혁신위원회 등을 통해서 전략보고서 채택 등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들께서 민주노총의 조직 혁신, 조직 강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조합원을 주체로 세워서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머릿속에서 우리 목집회 동지들 이야기처럼 집회 기획을 문화국장 한 명의 머릿속에서 다 꺼내서는 새로운 기획, 새로운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앞서 우리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1억 원에 대한 조합원 참여 예산이라든지 전노대단, 백인 기획단의 구성이라든지 또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서 민주노총의 전망을 세워내는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 그냥 주장하는 것보다 해보고 평가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노총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 과감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임기 때에도 첫해 노동절 앞두고 게임대회 했다고 욕도 많이 먹고 청년 조합원들한테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과 지향을 만들어갈 것인지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또 도모하는 그런 역할 용기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 답변을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네. 43초 남았습니다. 네네네. 43초 안에. 아까 이제 다 말씀 못 드린 조직혁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책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들과 어떻게 지지받고 박수받는 투쟁을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조직혁신 사업입니다. 대국민 언론 홍보 전담 부서를 정말 전력을 다해 사람과 전문성을 갖춘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담보하면서 투자하고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초 남았군요. 10초 간에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사업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부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혁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난 기간 동안 이제 30년, 20년 전망을 밝히는 기구들이 여러 차례 존재했지만 내용이 다 대동소이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한데 과연 이것이 이제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는가라는 지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그 혁신을 위해서 한 발 떼는 그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기호 2번은 공약을 통해서 혁신의 과제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과 나란히 걷는 민주노총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조직문화, 교육, 의결 구조를 혁신하고 노동자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현장과 쌍방향으로 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산별체계나 지역본부 체계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변화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 구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이나 동일 그 지역 내에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주노총의 노조를 설립하면 처음부터 사실 투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조 파괴의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조 설립부터 안착까지 책임지는 민주노총으로 꼼꼼하게 교육 시스템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의원대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패권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가 담아낼 수 있는 의결 구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성, 청년, 비정규, 이주, 소수자 등 평등 사업들을 제도화하면서
어쨌든 모든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시계를 못 봤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질문 한 가지씩을 각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양경수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합원의 대다수는 더 이상 죽 서서 개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새롭게 결정되었는데요. 이후에 이를 어떻게 실현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9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의 핵심은 광장 정치와 직접 정치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보정당을 통한 대리정치, 위탁정치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자.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투쟁을 통한 정치 세력과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적인 방향을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속에서 힘있게 함께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총선 방침의 핵심은 진보정당의 단결을 통해서 26년 지방선거까지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정당을 단결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희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20여 년 진보정치 운동을 해오면서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깊습니다. 견해의 차이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로 낮은 수준이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을 함께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4곳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최대한 단결을 도모하고 서로의 공동실천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말 전국연회를 통해서 정의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합정당을 민주노총과 제 진보정당과 함께 하겠노라, 이것을 추진하겠노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를 모으고 정말 허심하게 자기가 가진 아주 작은 기득권이라도 내려놓고 모두가 단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에게 맡겨놓았던 10년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로 단결을 도모하는, 단결을 완성해내는 역할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박혜은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공약에 보면 노계투총파업, 의제별, 영역별 연속파업, 체제전환 민중총궐기 등등이 있는데 노동탄압 민중생존권을 압살하는 윤석열 퇴진투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퇴진투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역대급 탄압이 몰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쟁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총파업을 벌여도 부족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퇴진투쟁과 함께 퇴진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전망할 것인가, 그것을 3년의 로드맵 속에서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할 거라는 것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년 1년차 모든 노동자의 노동법을 위해서, 그 쟁취를 위해서 투쟁을 지금부터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2년차 영역별 투쟁입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3년 내대로 총파업하자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는 투쟁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분노를 거리로, 광장으로 표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플랫폼 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충분히 조직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3년차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체제 전환의 전망을 밝히는 민중 총파업을 농민, 노동자, 민중, 학생, 청년, 여성 모두가 망라해서 파업을 벌이면서 우리의 사회를 제안해보자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떠들썩하게 뒤흔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 대한 기호 2번의 답은 그 안에 함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공통질문 3개와 개별질문 1개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정해진 순서는 모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경남 그 지역본부 할 때 보니까 멋있어서 정확히 하려고 하는데 만세 하는 손을 잡고 만세하는 퍼포먼스를 앞으로 나오시죠. 경남 지역 본부 동지들 같이 아닙니다. 하기가 싫어? 네, 손을 이렇게 서로 잡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만세를 3번 하는 겁니다. 네, 만세. 총연맹이 공공우수노조에서 제명된 사람이 어떻게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나 조직을 분열을 야기하는 조직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의논을 하겠다, 토론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이상우 위원장, 그 개혁노조 위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민주노조 분열입니다.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위원장이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이 통합을 논의해봤자 지금 민주보수본부 안에서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립성원들 중에. 그리고 아까 그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됩니다. 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집회 현장으로 못하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지금 현장에서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측이랑 대응하고 징계받고 현장에서 법률 투쟁하고 그렇게 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현장으로 나오라면 그 조합원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저는 2번 후보자나 1번 후보자나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현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현장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집회 현장으로서 올라오라고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물연대 투쟁도 그랬고 고통구 투쟁도 그랬습니다. 책임지는 투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화물연대 투쟁 끝까지 책임졌습니까? 고통구 투쟁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현장을 끝까지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좀 더 조합원들을 그냥 우리 안에 뭉뚱그리로 보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을 이제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환경을 봐야지 이게 좀 달라진다 생각하고 조합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간부는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올려주면 그 결과가 본인한테 불리하다거나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다르게 바꿔가지고 왜곡시키고 날조해서 사실 보고하는 거예요. 이러니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이번 후보 진영에서 집행부가 되시면 이런 문제들, 이런 상근 간부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대로 놔둘 거냐? 민주노총에 썩어 들어가도 놔둘 거냐?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국장과 관련되는 부대장 전 제소도 할 겁니다. 오건하라고 전남의 화섬의 여수의 화섬에 있습니다.